자, 봅시다. 1단원부터 갈 건데, 일단 스텝 1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만 좀 골라서 할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뭐냐면,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궁금한 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쟤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 있는 얘를 이쪽에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 있는 얘를 이쪽에 집어넣어가지고 직접 다 계산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전체 세제곱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그죠? 풀리긴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3개짜리 항에 대한 세제곱을 해주세요라는 건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오케이? 3개짜리 항에 대한 건 최대 맥시멈 제곱까지는 해달라라고 주어져 있지. 세제곱을 다시 3개짜리 항을 세제곱해달라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연하게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관찰입니다. 그죠?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한테 계산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계산은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당연히 x 더하기 4가 있고 x 더하기 4가 있으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도 우리가 a 빼기 b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 결과적으로 a 빼기 b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계산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흐름을 너희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니? 얘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그죠?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 a 빼기 b 전체 세제곱에다가 이러세요. 자, 다시 요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3배의 a, b에다가 a 빼기 b의 형태를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변형은 뭐가 있을까?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a 빼기 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에다가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풀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뭐가 더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봐. 이런 거야.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a 빼기 b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당연히 x 세제곱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여기도 x 세제곱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에서 그럼 뭐가 궁금한 거야? x 세제곱의 개수가 궁금했으니까 여기서의 상수항이 궁금한 거야로 접근해도 괜찮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x의 세제곱의 세제곱, 구제곱 이건 아예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는 요 녀석 자체가 x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상수항을 구할 거야가 훨씬 더 편하다는 소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 우리가 이 다항식이라는 파트를 공부함에 있어서의 결론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적절한 변형이거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궁금한 거랑 주어져 있는 거의 그 관계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좀 편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렇게 변형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형해서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됐어?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쭉 가봅시다. 쭉 가봅시다. 자, 요거 6번 문제, 요것도 하나 별표 좀 쳐주세요, 얘들아. 6번 문제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거잖아.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궁금하잖아. 그지? 그랬을 때 지금 나한테 이거랑 이거를 줬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줬어. 그럼 얘와 관련된 식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지? 그 식이 뭐였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라는 요식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보고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 요거 준비물 준비 완료, 여기는 얘 준비 완료, 여기는 얘도 준비 완료, 여기는 얘도 구할 수 있고 여기는 얘도 주어져 있는 거니까 다시 얘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군요라는 흐름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얘랑 좀 비슷한 문제로서 봅시다.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 비슷한 문제로서 거기 스텝 2에 있는 7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뭘 줬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 두 개를 주고서 뜬금없이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요 녀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뭘 구해달라고 할 거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좀 비교를 해봐. 아까 문제는 준비물로 몇 개를 줬어? 아까 요거 하나 줬었고, 그지? 그다음에 요거 하나 줬었고, 그다음 요 녀석 줬었어. 이게 총 3개의 준비물을 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나머지 하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녀석이 궁금했어요라고 가정하고 저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라고 한다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줬기 때문에 얘랑 얘는 준비물로 준 건데 여기는 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 있는 얘를 구해주세요. 나 얘를 구해주세요였어. 그러니까 준비물로 얘를 안 주고 얘를 구해주세요. 혹은 얘를 안 주고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가 부족한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의 정보랑 지금의 정보의 차이를 본다면 얘는 뭔가 하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은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바라본다면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지금 루트 3으로 주어졌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몇이라고 준 거야? 1이라고 준 거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으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 있으니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몇 배?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플러스죠. 됐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이 뭐야? 요 녀석이 제곱하면은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 1이었어. 그러면 2배의 이 녀석이니까 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1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의 정보를 더 얻었는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얻었다 쳐보자. 얘가 1이었어. 그럼 나의 준비물은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뜬금없이 저기 있는 쟤나 저기 있는 쟤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때요? 여기까지 딱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됐어? 그랬을 때 너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준비물을 좀 덜 줬을 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서 뭐는 꼭 신경 써줬으면 좋겠냐?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거랑 같았을 때의 상황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랑 얘랑 서로 같다는 소리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뭐였다? 0이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건 2분의 1에 뭐가 돼요?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얘가 0이란 소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란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a는 b여야 하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c여야 하고 그 다음에 c는 a여야 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됐어? 그래서 요 정보를 우리가 얻었어요. 여기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구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어때? 서로 같잖아요.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A는 B는 C여야 하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걸 관찰해 줌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A랑 B랑 C랑 다 같으니까 쟤는 3A가 되겠죠. 3A가 루트 3입니다라는 뜻이니까 A 값은 3분의 루트 3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A, B, C가 되든 아니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되든 A랑 B랑 C는 다 같은 거니까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될 거고 A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3배의 A 세제곱이 될 거야. 로써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다? 계산을 낼 수 있다라는 흐름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야? 3분의 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뭐가 돼? 3 루트 3이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9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게. 다시 봐봐. 여기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기가 엄청나게 빡셉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줬을 때
처음 문제처럼 이거 중에서 세 개를 줌으로써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를 구해라 이런 문제였다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준 게 뭐야,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는 선생님 캡처를 하나 해놓을게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시 앞으로 가서 쭉 봅시다. 여기까지 했었죠. 요것도 됐고, 요것도 마찬가지. 8번 문제도 봐봐. 자,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문제의 핵심을 좀 개념으로 꼭 가져가야 될 개념.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썼지만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관련된 식에서 난이도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얘들아. 오케이? 일단 요거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봐봐. 그러니까 지금 주된 생각은 뭐냐면 여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있어. 그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있어. 근데 요 녀석을 우리가 뭘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하기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는 요 형태가 지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형태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 일단은 여기서 이 녀석이 만약에 0이 된다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 전체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0이 된다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이 뭐거나 0이거나 뒤에 있는 요 녀석이 0입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서 결론 첫 번째 1번은 뭐가 되는 거야? 1번은 얘가 0이라면 다시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하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입니다라는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입니다라는 뜻과 똑같죠. 이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거나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입니다. 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는 요 녀석은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는 요 녀석이랑 똑같은 게 뭐지? 얘가 A는 B는 C예요. 이런 뜻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이 0이 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여기는 요 녀석이 0이니까 A는 B는 C거나 요거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만족시켜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0이라면 얘는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야. 다시 아니면 A는 B는 C였다면은 얘는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상황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0분의 97과 그 다음 100분의 3과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더해버리면 그 결과가 뭐야? 누가 봐도 딱 0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는 3배의 100분의 97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4제곱 분의 97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너희가 발견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계산이 편해져. 오케이? 여기는 이 녀석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 다음 단에서 배울 게 뭐야?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고 했었어? 5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인수분해 5원칙. 뭐 공통인수로 묶어라, 공통부분 치환해라.
복잡한 식은 어떻게 해결한다. 2차식은 어떻게 해결한다. 고차식은 어떻게 해결한다. 그런 5원칙이 있었단 말이야. 그 5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서 여기는 이 녀석을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 건데 얘는 이 원칙 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녀석을 잘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전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내가 인수분해를 시전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a 더하기 b 전체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요 녀석이 1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처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서 여기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여기는 여기는 똑같은 표현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는 b는 c가 된다.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9번 문제를 봤을 때 9번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선생님이 표현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여기는 얘 값이 항상 일정할 때, 얘 값이 항상 일정할 때, 저기는 저 표현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뭘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이 녀석은 는 k입니다를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bx제곱 마이너스 4x 더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은 k야. 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녀석을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은 kb x제곱 마이너스 4k x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로서 여기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미정계수 3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 미정계수 2개 있었으니까 K 하나 놔도 3개가 되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이 표현은 나한테 는 K라고 놓고 풀어라 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여기는 이 표현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사소한 얘기였습니다. 넘어가고요. 좋아요. 넘어가고 쭉쭉쭉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얘들아 1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상에서 특히 다항식 파트에서의 핵심은 뭐야? 변형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사소한 변형이 좀 일어나게 돼요. 자, fx라고 하는 걸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내가 궁금했던 게 뭐야? fx 더하기 5라고 하는 다항식일 때 거기는 그 녀석을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함상식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라는 이런 식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을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다들 지금 이걸 떠올리고 있을 거야. 습관적으로. 그지? 이 녀석을 떠올리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x-2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로 완전 제곱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x를 기준으로 해서 x-4에다가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플러스 1 해가지고 x-5를 해준 다음에 플러스 8을 해줘도 괜찮거든. 다시 여기는 얘 지금 이렇게 돼.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가 될 거고, 그지? 얘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등등등등등등 해석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변형은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못하면 안 돼.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변형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변형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변형하는 모습이어야 하거든. 첫 번째 형태는 여기는 이 녀석은 뭐에 유리한 형태? 여기 얘는 방정식을 해결하기 유리한 형태입니다. 왜냐면 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를 통해서 내가 1과 3이 근이다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함수, 2차 함수로서의
최대 최소의 조금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돼가지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는 요 형태는 여기는 이 녀석을 x로 나누었을 때 최대한 묶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남은 애야 라고 해서 x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마찬가지로 x 더하기 1이라는 걸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표현한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얘가 그냥 사소하게 이렇게부터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나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의 목적이 x 더하기 10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을 해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요 녀석이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니까 x가 될 게 분명하고 2창의 개수가 다시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4일 게 분명하고 상수항이 3인데 여기서 지금 142 빼기로 생겼잖아. 그지? 그냥 플러스 140을 해주면서 3을 더 더해준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 형태를 변형해 낼 수 있어. 내가 궁금한 게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였다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다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요 녀석, 그러니까 다시 x에다가 fx가 있어. 더하기 5를 한 요 녀석이 궁금하대. 그지? 일단 얘가 궁금하대. 얘는 뭘까? 먼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거 x 곱한 거니까 x에 x-1에다가 q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하기 rx가 될 게 분명하죠. 됐습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5를 또 해주세요라고 줬으니까 일단은 fx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소리니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을 x-1로 묶은 최대한 묶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뭐 해야겠어요? 변형하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문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녀석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미 이 녀석은 지금 요 녀석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쪽 안에다가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x, qx로서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녀석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뭐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rx 플러스 5일 수는 없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변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형태가 뭐라고? x-1로 묶은 목과 나머지의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겼으면 참 좋겠어. r x-1의 형태로 생겼으면 참 좋겠어.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플러스 r 이렇게 해주면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5까지 해서 지금 여기는 이만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x-1로 묶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만 이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남은 건 당연히 r 플러스 5가 되면서 그런 형태 자체를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런 변형들을 너희가 자유롭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변형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얘를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형태를 바꾸고 싶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라는 그 형태로 주어져 있는 형태를 계속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형을 차근차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자연스럽게 너희 흐름으로 잡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3번 문제 있네요. 3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억 보기는 사실 되게 쉬운 보기죠. 이건 되게 많이 해봤을 거야. 그냥 1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냥 똑같이 한 번만 더 써주고 나는 지금 궁금한 게 x6제곱의 개수가 궁금합니다라고 한 거니까 6제곱을 만들려고 노력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는 얘랑 해서 6제곱 될 게 없고 얘도 없고 얘는 얘랑 만나면 되니까 1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만나면 되니까 여전히 1 하나 생길 거고 얘는 얘랑 만나면 되니까 여전히 1 하나 생길 테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되게 심플한 얘기였어 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2번 문제, 니은부터 조금 상황이 어때? 좀 어려운 느낌이 좀 있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니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를 어떻게 해달래? 나의 목표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로 나는 나머지를 구해달래. 근데 요 녀석이 현재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럼 봐봐.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이 2차니까 여기는 얘는 1차 이하가 될 게 분명해.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결국 fx라는 건 이 녀석이었잖아. 근데 이 녀석을 이런 모양으로 뭐 해달라? 만들어달라. 형태를 바꿔달라는 소리야. 저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다 다시 전개를 한 다음에 전부 다 전개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다 다시 나눠가지고 거기 있는 게 뭐가 나머지를 구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야. 수학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는 절대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지 마. 알겠죠? 절대 하지 마. 그런 건 아닌 거야, 결국. 오케이? 다시 봐봐. 그럼 일단은 fx가 뭐라고 돼 있었어? 저렇게 돼 있었잖아. 일단 저기는 쟤를 내가 전체 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되게 불편하죠. 쟤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다시 해볼 거고 최고창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불편하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달고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뭐야 그럼? x 제곱에 플러스 다시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형태를 이렇게 보기 편한 형태로 먼저 바꿔봤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라고?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다시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최대한 묶어가지고 다 묶어서 몫을 만들고 나머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난 어떻게 하고 싶다고? 이 녀석으로 최대한 변형을 하고 싶다고. 얘를 기준으로 변형하고 싶다. 됐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x제곱 더하기 1을 지금 얘를 가지고 만들 건데 이거 제곱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먼저 요것만 가지고 관찰을 한번 해봐. 여기서 봐봐. 요거랑 요거를 내가 요렇게 해서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게 생길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잖아?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다시 x제곱 더하기 1이 생길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요 녀석이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이 녀석을 전체 뭐 해달라? 제곱해달라는 이야기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걸 크게 한 덩어리로 바라보고 여기는 얘를 하나로 바라보면 이거 전체 제곱은 결국 어떤 모양이겠어? 이 녀석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이 녀석 빼기네. 빼기 이 녀석에다가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하죠. 근데 이 녀석에는 이미 뭘 가지고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 x제곱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을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x제곱 더하기 1로 묶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식을 내가 x제곱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여기서 남은 것들 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묶인다라고 생각하고 남는 거는 꼴랑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난 여기서 지금 몫이 궁금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궁금했었던 거기 때문에 얘는 rx가 뭐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1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형태 변형의 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형태를 자꾸 변형해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뭐라고 얘들아?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모양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먼저 묶어주면 x 4제곱 빼기 1이 되잖아.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빼기 1로써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 이 녀석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냥. 됐어? 그 다음에 남은 거 요거랑 뭐야? 요거를 묶어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랑 요건 아까처럼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이제 x제곱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있는 걔가 이 상태로 있으면 불편하니까 플러스 1을 해주고. 됐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얘를 했지. 좋아요. 다시 얘를 갖다 썼고 얘를 갖다 썼고 얘를 여기다 썼잖아. 근데 그래도 x제곱 플러스 1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빼기 1을 이렇게 해줘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묶여버리면서 x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 녀석 전체를 뭐 하고 싶었던 거니까? 제곱하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는 얘를 제곱했을 때 모양은 어차피 이 녀석으로 싹 다 묶일 거고 나머지 상수항은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답은 여전히 1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자꾸 바꿔주는 거야. 어떤 모양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 자체. 됐어? 그러니까 다항식 쪽에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는 그 형태를 어떻게 바꿔라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시에 바꾸는 과정 자체가 좀 많이 숨겨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표대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마지막 디귿 보자, 디귿. 자, 디귿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다항식 fx라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준 거야. 그러면 내가 fx라는 걸 열심히 얘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고 얘를 열심히 얘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고 서로 같다라고 취급해도 괜찮긴 하겠지. 그런데 여기는 이 녀석을 잘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차피 또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 봐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또 다른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얘로 나눈 나머지와 서로 같대.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좀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두 다항식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가 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두 다항식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가 사라질 거야. 그렇다는 거는 두 개를 뺀 다항식은 이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 녀석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보다 얘에서 얘를 빼서 다시 얘에서 얘를 빼서 생각하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얘도 제곱인데 여기는 얘도 제곱이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전후 사정들을 다 살펴보고 두 개를 뺀 다음에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끔 해달라는 소리겠구나라는 해석이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뭐 하면 되겠어? 두 개를 빼는 계산을 하면 돼.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fx 이렇게 놓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뺀다고 생각해봐. 일단은 합차 공식이니까 얘랑 얘를 뭐해? 더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해버리면 x 4제곱에다 마이너스 x 세제곱에다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 두 개를 빼주세요. 그럼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다가 얘에서 쟤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쟤에서 쟤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뭐를 x제곱 더하기 2, 빼기죠. 빼기 2x 더하기 2를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끝난다는 소리죠. 됐습니다. 그럼 끝났죠. 여기 있는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는지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는지만 관찰하면 끝난다는 소린 거야.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얘는 x의 4제곱부터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를 직접 나눠보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직접 나눠봐. 그럼 얘는 처음에 x의 제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두 개를 뺐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시 플러스 x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x의 뭐가 돼?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에다 플러스 이렇게 두 개를 빼면 되겠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에다 플러스 2가 되면서 아이고 딱 떨어지네.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는 요 녀석이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지금 디귿 보기는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는군요.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봐봐. 단순하게 있잖아 얘들아. 이제는 고등수학부터는 너희가 단순하게 계산만 잘해선 되지 않아. 뭘 해야 된다는 소리야? 해석을 열심히 해줄 수 있어야 돼.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서 너희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여기는 얘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건지에 대한 흐름을 스스로 잡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는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린 거야. 반대로 말하면 그런 흐름만 잡아줄 수 있으면 너무나 어때? 심플한 풀이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풀이들을 너희가 얻어가게끔 계속 노력해 주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너희가 스스로 잡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들죠. 그지? 근데 그런 흐름들을 너희도 인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해내야 됩니다. 알겠나요?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뭔가 특별한 심화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지?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만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으면 주어져 있는 현상을 되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린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자꾸 변형해 가면서.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꽤 어렵죠? 다음 4 번으로 가보자. 자, 4 번. 또 마찬가지로 얘도 표현을 하나 줬는데 어떤 표현을 줬나? 여기서 가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 놓고 저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에 대한 생각만 간단하게 해 봅시다. X랑 Y랑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입니다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3개 다 3일 수도 있고 2개가 3일 수도 있고 하나가 3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아니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해결 전략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어? 요거는 좀 유명한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 주면 돼요? 둘 어. 다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그냥 하나 3으로 해가지고, 이 부정 계산 여러 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야. 그거 아, 둘 음. 다, 셋 다? 3 개잖아, 지금. 2 개?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거나 얘가 3일 수 있다는 소리고. 그죠? 그러면 셋 다 3일 수도 있고 2개가 3이고 3이 아닐 수도 있고 2개가 3이고 3이 아닐 수도 있고 2개가 3이고 3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만 3이고 둘 다 3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하기엔 너무 빡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죠. 됐어요? 적어도 하나가 3이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가 조건이 나한테 이런 식을 전달해 주고 있었구나라는 요런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달라는 소린데 그럼 여기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다시 봐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다음 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우리의 계산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죠. 누가 있죠? 조금 귀찮게 하는 뭔가 좀 대칭성을 잃어버린 하나의 문자가 존재하잖아. 누구? Z죠. 그지? EZ라고 얘는 EZ라고 줬고 여기도 EZ가 있었고 여기 있는 얘도 사실은 이렇게 EZ고 여기도 사실은 EZ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돼? 저기는 저 녀석만 그냥 내가 뭘로 여기는 요 녀석만 내가 그냥 Z, 큰 Z 하나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는 x-3에다가 y-3에다가 z-3에다가는 0이다라고 생각하고 나 조건은 어떻게 된 거야? 3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얘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10xyz가 아니라 5xyz로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쓱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을 때 그 불편한 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좀 편한 형태로 바꾸는 것도 팁으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 조건을 토대로 여기는 예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군요.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힌트는 여기까지 줄 테니까 너희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표현 요거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표현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뒤로 한번 가볼까? 비슷한 표현을 하나 봤던 것 같아. 어디서 봤더라? 이거? 없네. 어서 본 줄 알았더니 없네. 좋습니다. 다시.
아까 몇 번이었지? 몇 번이었죠? 요거였죠. 다시 가조건, 저거 다시 한번 꼭 명심해 놨으면 좋겠어. 나왔을 때 저렇게 해석하면. 됐죠?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가 있어요. 근데 5번 문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잠깐만 이런 거 한번 다시 해보죠. 만약에 x 더하기 y가 2였어. 그 다음에 xy가 예를 들어서 1이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을 계산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여기는 얘를 어떻게 구할지 쟤네들의 관계를 자꾸 관찰해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사실 쌤에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여러 교재에 되게 많이 실려있는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얘를 푸는 방법을 너희가 외워서 풀게 된다면 너희는 저런 문제를 접근조차 못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의 흐름을 너희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봐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저렇게 합과 곱을 줬어. 그럼 나는 당연히 x제곱 y제곱 더한 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전히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또 제곱해가지고 얘를 토대로 또 뭘 만들 수 있겠어? x 네제곱 더하기 y 네제곱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됐나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곱해버려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x의 5제곱 더하기 y 5제곱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걸 전체 다시 제곱을 해서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등등등 얘네 둘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두 개 정도는 우리가 공식으로서 충분히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해서 나왔던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얘네들부터는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쟤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생각, 그런 흐름을 너희가 잡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몇이 되는 거야? 이거 제곱하면 4가 되잖아. 4에서 2를 뺀 거니까 2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은 8이잖아. 8에다가 3 곱하기 1에다가 2니까 6, 8 빼기 6이니까 여전히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을 제곱하면 저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 그죠? 그럼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이 생기긴 하겠지만 여기에 뭐가 생겨? 불순물이 좀 끼어 있죠. 그지? 그럼 이 녀석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녀석은 x, y 전체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또 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가 되면서 얘가 몇이야? 2의 제곱 4가 되고 요 녀석이 1이잖아. 그럼 2가 되니까 4에서 2를 빼준 결과니까 이 녀석도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됐어? 5제곱, 5제곱. 이건 어떻게?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드는 거죠.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있어. 그럼 곱해버리면 여전히 얘는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생겨? 불순물들이 끼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셀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처리할 수 있나요? 여기는 이 녀석이 x제곱 y제곱으로 묶여버리니까 x 하나 남고 y 하나 남으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서 이거 구할 수 있네요. 그럼 나는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 여기는 이 녀석도 1이고 얘가 2니까 다시 넘어가면 이 녀석이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제곱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는 요 녀석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였죠. 이 녀석을 만들고 싶으면 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다가 x의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 여전히 불순물들이 생긴다고. 그럼 여기 정리해주면 결국 이렇게 묶여지면서 x 더하기 y가 되면서 됐나요? 이렇게 묶일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얘가 2고 얘가 2니까 4에서 2를 빼준 형태 얘는 여전히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 됐어? 다시
여기는 얘를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얘를 그러면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을 곱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지 않니? 이렇게 해도 여전히 7제곱들이 나오긴 하겠죠. 그지? 그럼 여기는 얘를 구한다.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x 5제곱 다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에다가 불순물이 x 5제곱 y 제곱에다가 뭐가 돼? x 제곱 y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5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x 제곱 y 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해줘야지. 됐어? 근데 봐봐. 흐름을 먼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을 구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의 재료는 x 세제곱이랑 y 세제곱과 x 4제곱, y 4제곱인 요 두 개의 녀석을 알고 있다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충분히 얘는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만 알면 되죠. 그지? 얘랑 얘 두 개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총 3단계에 걸쳐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얘를 뭘로 구하기로 작정했어? 만약에 지금처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구하기로 작정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거랑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으로 구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차이가 나는 만큼 3 차이가 나니까 불순물들 중에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됐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얘랑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얘를 구할 수 있어. 그지? 얘랑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랑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결국 x 더하기 y가 필요한 건데 결국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죠. 어차피 계산은 몇 번 해야 돼? 3번. 얘도 계산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똑같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세워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어떤 준비물들을 내가 먼저 확보를 해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 이건 구할 수 있겠어라는 확신이 들면 그제서야 구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봅시다. 5번 문제 봐봐. 자, 내 실수 a, b, x, y가 있대. 근데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ax제곱 by제곱 ax 세제곱 by 세제곱 ax 4제곱 by 4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ax 5제곱 by 5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어때? 여기 있는 얘 때문에 지금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도 만약에 a랑 b도 다 5제곱씩 있고 얘네들도 4제곱씩 있고 얘네들도 제곱씩 있고 여기는 얘네들도 1제곱씩 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해석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선 지금 A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요 녀석들만 지금 바꿔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죠. 됐습니다. 그러면 나의 여기서의 생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 일단 궁금한 게 이 녀석이었으니까 이 녀석부터 가는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을 구하고 싶어라는 상황에서 불순물이 생길 건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고요. 일단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있는 준비물들 중에서 뭐 하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준비물들 제외하고 나머지 뭐가 또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얘랑 얘랑 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a의 제곱이 되고 x의 5제곱이 된단 말이야. 안 나오죠. 여기는 얘랑 곱해도 a의 제곱이랑 x의 5제곱이 되니까 안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있는 준비물들 중에서 일단 a의 x의 4제곱과 b의 y 4제곱을 꺼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녀석과 뭐를 곱해줘야 이 녀석이 나오는 거야? x 더하기 y를 곱해줘야 이런 녀석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난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냥 ax 5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by 5제곱 더하기 불순물들 찾아보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x의 4제곱 y 더하기 얘랑 한 거니까 b의 x, y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불순물들을 잠깐 다시 한번 관찰해 봤더니 여기 얘는 뭐가 생겨? x, y라는 공통 인수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ax의 세제곱 더하기 by의 세제곱이 생겨버리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은 준비물로 주어져 있는 거고
여기는 요 녀석도 준비물로 주어져 있는 거였어. 내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이 녀석이었어.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결국 뭐겠구나?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빨리 구해내야겠구나. 저거 두 개만 알 수 있다면 우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다시 이 주어져 있는 상황들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얘랑 얘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부터.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야.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됐어? 고민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봐봐. 모양을 한번 잘 봐봐. 여기 4개짜리, 4개짜리 가지고 5개짜리, 5개짜리를 만들면서 3개짜리, 3개짜리를 사용하고 있었지. 됐어? 그랬을 때 x 더하기 y라는 게 필요했었고 x, y가 필연적으로 생겼었단 말이야. 됐어? 그럼 똑같은 상황으로 내가 뭘 해주게 된다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y의 세제곱과 x 더하기 y를 계산해주게 된다면 얘는 ax의 4제곱이랑 by의 4제곱과 똑같은 모양으로서 xy의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생기지 않을까? 됐어? 그럼 여기서 준비물들을 다 알고 있으니 요 녀석 알고 있는 거고 요 녀석 알고 있는 거잖아. 또 얘도 알고 있는 거니까 결국 얘와 얘에 대한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됐어? 근데 준비물을 어디까지 줬어? 얘까지 줬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이거보다 하나 더 낮은 걸 가지고. 다시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x 더하기 y에다가 ax의 세제곱이 되겠죠? by의 세제곱 더하기 xy의 뭐가 되겠어? ax 더하기 by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나는 이 녀석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이 녀석도 알고 있고 이 녀석 알고 있으니 똑같이 x 더하기 y랑 xy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얘네들을 연립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고 x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딱 정확하게 x가 얼마다 y가 얼마다는 아니지만 x 더하기 y랑 x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라. 그러면 그 녀석들을 구해서 여기다 똥똥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주어져 있는 상황들, 준비물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그 연결 고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는 작업들. 이게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다양한 문제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암기하는 걸 좀 극단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암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희가 단어 외우듯이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심화 개념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면은 이 문제는 나와요. 그 이유도 모르고 거기는 그 결론만 기억하는 거는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 흐름이 없어.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얘에서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네제곱 더하기 네제곱 곱하면 된댔어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구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들을 곱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해서 구하든 이렇게 해서 구하든 우리의 선택적으로 그냥 구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연습들, 그런 흐름 잡는 연습들을 해줘야지 이런 녀석을 구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다시 요거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겠지? 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딱 집어넣고 연립해서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이제 그런 흐름 잡으려고 자꾸 노력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빡세죠? 아까 7번 요거 했던 거고 넘어가서 다시 요번엔 요 문제네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봅시다. 일단은 주어져 있는 거랑 궁금한 게 뭔지 봅시다. 요 녀석이 궁금하네. 나의 시야는 항상 여기 먼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 각각 먼저. 그 다음 요렇게. 됐어? 그 다음에 요런 조건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실수 x, y, z 이거 언젠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 요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궁금한 걸 먼저 한번 관찰해 보자. 그러니까 나의 관찰 대상은 항상 제일 먼저 궁금한 것부터 궁금한 걸 다 관찰해 봤어. 딱 저기는 쟤를 딱 본 순간 어때? 아, 전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근데 저거 전개했을 때 되게 끔찍할 거라는 건 너무 뻔하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전개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보면서 바로 위에는 요 녀석을 딱 쳐다봤을 때, 아,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건 4-z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는 얘는 x, 4 빼기 x가 될 거고, 4 빼기 y가 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는 요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면 4-x와 4-y와 4-z로 표현하게 된다면 얘를 전개하는 것보다 얘를 전개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겠어? 편하겠죠. 왜? 저긴 쟤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변형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결과는 뭐가 되겠어? 4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xyz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지금 4라고 줬잖아. 그럼 4의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이니까 이만큼은 사라지게 될 거고. 여기는 요 녀석만 남은 거야. 결과적으로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4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마이너스 xyz가 얼마인가요? 이게 나는 현재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난 여기서 얘를 구해야지라고 해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저기는 쟤를 계산해야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시당초 그냥 이 모양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을 구할 수는 없지만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준비물들을 관찰해보자. 꼴랑 딱 이렇게 줬어요. 그지? 딱 두 개밖에 안 줬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가 보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보이니까 우리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관련된 식 하나가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를 거고 그 식을 토대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가만히 한번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는 요 녀석에다가 다시 요 녀석에다가 빼기 3xyz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z 마이너스 y yz zx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은 조금 이 각각을 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 그쵸? 왜? 정보가 두 개밖에 없었잖아. 저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을 각각을 구해서 구하는 건, 푸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그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하면 이런 모양 자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서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아까처럼 x제곱이랑 y제곱이랑 z제곱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다면 x, y, yz, zx라는 게 준비물로 얘네들을 줬었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을 더 했어야 되는 거지. 혹시라도 얘랑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두 개가 서로 같았다면은 x랑 y랑 z랑 다 같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얘랑 얘를 통해서 얘랑 얘를 각각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 자체는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얘와 관련된 식을 토대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플러스 3xyz가 되겠죠. 됐습니다. 일부러 넘겨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만 남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 녀석을 뭐 해주고 싶어? 이 녀석을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얘네들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배의 얘네들로서 뭐 할 수 있겠다?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제 한번 넣어보자. 여기는 이 녀석이 얼마였어? 7이었어. 그 다음 이 녀석이 얼마였어? 4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그냥 3 xy yz zx가 될 거야. 에다가 더하기 뭐야? 3xyz가 됐어. 되나요? 다시 한번 관찰해. 모양 나올까? 나오겠네. 그럼 풀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요 녀석은 이렇게 하면 64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얘는 플러스 3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zx 마이너스 xyz라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이 7이라고 한 거니까 그럼 끝났지. 내가 궁금한 건 뭐였으니까 요게 궁금했던 거니까 저것만 최선을 다해서 구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모양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 보이잖아, 그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달라는 소리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죠?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들을 너희가 스스로 자꾸 해보면서 연습해보면서 너희 걸로 만들어주세요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 강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됐어? 처음엔 당연히 안 될 게 분명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해. 그럼 여기는 얘를 되게끔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됐어? 너희 연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볼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문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얘는 뭐니? 할만할 것 같고요. 얘도 할만할 것 같고. 크게 어렵지 않네요. 요것도 많이 유명한 문제죠. 일단 넘어가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 얘들아.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해보세요. 이제 연속조립제법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딱 잡혀 있을 때 그 개념을 토대로 연속조립제법 그 개념을 토대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나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었어. 이렇게 돼 있는 애를 x-1의 전체 세제곱에 a배, 그 다음에 b에 이렇게, c에 이렇게 더하기 d 이런 형태로 바꿔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어? 연속 조립제법이었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1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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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잡아놓고 여기는 이 녀석을 뭘 가지고 1을 가지고 1을 가지고 한 번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계산이 안 되니 또 한 번 해줘서 결과적으로 A가 몇이 된다? 1이 된다. B가 몇이 된다? 4가 된다. 얘가 6이 된다. 여기 얘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 그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 모양이랑 지금 현재 이 모양이랑 어때? 되게 유사한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자체가 개념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기는 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연속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얘가 이렇게 되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봐봐. 여기는 얘에서 첫 번째 여기는 요 파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뭐 하고 싶은 거야? x-1이라는 걸로 최대한 묶어서 그 나머지가 4예요. 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지. 됐어?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 녀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될 거야.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 여기는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 또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여기는 이 몫을 다시 한번 뭐 하겠다? x-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x-1 이렇게 돼서 플러스 6이 될 거야. 이런 소리가 됩니다.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요게 뭐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그 몫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x-1로 또 나는 몫과 나머지. 거기는 걔가 x-1에 뭐가 돼? 1 더하기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요렇게 전개돼서 나간 녀석이 x-1 전체 세제곱에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녀석이 얘랑 곱해져서 나갔던 그 녀석이 4배의 x-1의 제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녀석이 얘랑 곱해져서 나갔던 그 모습이 x-1이 되는 거 더하기 4가 되면서
여기는 요 숫자와 요 숫자와 요 숫자와 요 숫자의 의미들이 각각 여기 달릴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고 얘가 D가 되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게 연속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야. 여기서 하고 싶었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런 형태로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얘는 무슨 형태? 얘는 x의 내림차수. 얘는 어떤 형태야? 얘는 x-1의 내림차수. 그래서 x의 내림차순을 x-1의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연속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기억나죠? 오케이? 다시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기는 저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세요. 오케이? 이건 항등식과도 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추가 개념. 여기서는 그 항등식과 항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개수들을 구하고 싶어. 개수들의 정보를 얻고 싶어. 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예제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전체에 뭐 예를 들어 세제곱이 있을 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습니다. 이런 애가 있었어. 여기는 이 녀석이 A의 일단 최고 6차가 될 테니까 A6에 X의 6제곱, A5에 X의 5제곱, A의 4에 X의 4제곱, A3에 X의 세제곱 더하기 A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A1에 X 더하기 A0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봐. 난 뭘 할 수 있어? A6을 단독으로 구할 수 있어. 얼마야? 누가 봐도 1입니다. 또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A0 여전히 단독으로 구할 수 있어. 얘는 1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건 어차피 얘만 세제곱한 거고 얘만 세제곱한 거가 분명하니까 얘네들은 단독으로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그 다음에 또 단독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덩어리로 A6, A5, A4, A3, A2, A1, A0까지 해서 이 덩어리도 구할 수 있어. 이 덩어리는 27이 될 겁니다. 기억나죠? x에다 뭐 넣은 거야? 1 넣은 거죠. 됐어? 지금 봐봐. 얘를 가지고 뭘 만들고 싶은지를 관찰해 보는 거야. 얘를 만들고 싶잖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다고? 얘를 만들고 싶다고.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좋겠다? 1을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리고 A6 빼기 A5 더하기 A4 빼기 A3 더하기 A2 빼기 A1 더하기 A0라는 모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x에다 뭘 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될 테니까 1의 세제곱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두 개를 더해서 2배의 A6 더하기 A4 더하기 A2 더하기 A0라고 하는 짝수 번째 애들도 구할 수 있겠네. 얘는 14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뭐해서? 빼서. 두 개를 빼버리면 2배의 뭐가 되겠어? A5 더하기 A3 더하기 A1이 되면서 두 개 뺀 거니까 26으로써 이 녀석은 13이 됩니다라고 해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도 구할 수 있어. 됐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궁금한 게 64에 A6 더하기 32에 A5 더하기 16에 A4 더하기 8A3 더하기 4A2 더하기 2A1 더하기 1이 A0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이면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 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딱 봐도 그냥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이 식을 관찰하면서 이 식의 관찰의 결과로 얘를 만들려고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자꾸 연결고리를 쌓아가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x에다 2 넣으면 딱 이 모양이 나오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궁금했을 때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저기다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인가요? 7의 세제곱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63이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왜냐면 A6이 얼마인지 나는 알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있는 애랑 여기 끝에 있는 애랑 변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난 큰 세트로 먼저 하나를 구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1을 빼버리면 그냥 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걸 정확하게 너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뭘 통해서 항등식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항등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뭉탱이로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뭉탱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다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도 있었던 거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64a의 6제곱 더하기 16의 a 4제곱 더하기 a 4 더하기 4a2 더하기 a 제로가 궁금했다고 쳐보자. 얘가 궁금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여기는 요 녀석은 구할 수 있어. 저기다 2 집어넣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64a의 6 빼기 32a의 5 더하기 16a의 4 빼기 8a의 3 더하기 4a2 마이너스 2a1 더하기 a0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엔 뭐 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어서 구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뭐해서 더해버린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 녀석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만드는 흐름 자체를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두 개의 개념을 토대로 지금 여기 있는 요 개념과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연속조립제법이라는 개념 두 개가 합쳐진 그냥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구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야. 됐니? 그러면 실제로 한번 가보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일단은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먼저 봤을 때 여기서는 x의 100제곱 빼기 1이 있었고 요 녀석이 뭐야? a의 100, x-1의 100제곱, a의 99, x-1의 99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a1의 x-1에다가 더하기 a0가 되겠어요. 라는 뜻인 거잖아. 이게 첫 번째 연속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A1, A1이 아니라 A0, A2, A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기 있는 쟤는 어때, 지금? 짝수 번째들만 해달라는 소리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 X-1이 얼마인 경우와 1인 경우와 저 X-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개를 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는 X가 몇을 넣어야겠어? 2를 집어넣어야겠네. 왜? 이 녀석이 몇이 되길 바랬던 거야? 1이 되길 바랬던 거야. 됐나요? 2를 집어넣었더니 2의 100제곱에 빼기 1이에요. 얘가 A100 더하기 A99 더하기 딩딩댕 A1 더하기 A0야. 됐죠? 그럼 하나 더 준비물. 이번엔 X에다 뭐 넣을 거야? 0을 넣을 거예요. 왜? 얘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이 되길 원하거든. 그렇죠? 그럼 0을 넣어봤더니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얘가 A100에다가 빼기 A99가 되면서 홀수 번째는 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두 개를 이제 뭐 해서 내가 저런 모양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 해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2의 100제곱 빼기 2가 될 거고 걔가 두 배의 뭐가 되는 거야? A100 더하기 A98 더하기 댕댕댕 A2 더하기 A0가 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죠?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이 녀석은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눠준 거잖아. 그러면 얘는 2가 100개 있었는데 2 하나 나눈 거니까 2의 99가 될 거고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n값은 얼마가 됩니다? 9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하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저기는 쟤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다시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접근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을 잡으려면 당연히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선생님은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보면 여기에 있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념 있게 수학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항상 여기에 써 있어요. 그 말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테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문제 풀이를 암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봐봐. 똑같잖아.
얘를 딱 봤어. 이번에 x 더하기 1의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네.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애가 궁금해. 이거 궁금하면, 얘는 뭐야? 1이겠지, 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애가 궁금해. 그럼 여기는 얘다 내가 다 0 한 번씩 넣고, 마이너스 2 한 번씩 넣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럼 요런 모양은 어때? 두 개를 빼버리면 요런 모양 만들 수 있겠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면은 대소 비교할 수 있겠고. 이해되죠?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가 갑시다. 다음 봅시다. 그래요. 유명한 문제죠. 17번. 자, 요거 한번 풀 수 있나 한번 볼게. 해보세요. 자, 보자. 자, 요 녀석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래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입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나한테 뭘 주고 있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P1이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식을 하나 전달해 준 거야. 식을 하나 줬으니까 난 이 식을 통해서 문자 하나 정도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한 문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봅시다.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요 녀석이야. 얘로 나눈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써보자. px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걔를 x의 세제곱 플러스 2x에 더하기 1 x-1 이렇게 해서 몫이 생길 거고 그 나머지가 궁금한데 그 나머지는 몇 차가 될 게 분명해. 요 녀석은 일단은 3차 이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 정보들을 봐봐. 일단은 요 정보는 갖다 준 거, 요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 정보만 적절하게 너희가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됐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주어지는 이 식을 전체적으로 뭘로?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두 개로, 얘 두 조각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이 녀석은 지금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로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인수로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얘를 제로 나눈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px 전체를 제로 나눈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었으니까 얘는 어차피 제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 녀석만 3x,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녀석은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 될 거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이 뭐라고? 3차 이하라고요, 얘들아. 그렇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빵차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A라고 딱 달아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미정계수 몇 개 있어? 한 개 있잖아. 그지? 그 한 개를 뭐 하라고? 구하라고 얘를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저기다 1을 넣어보는 거지. 1을 넣었더니 이거 뭐가 된대? 마이너스 4가 된대. 1을 넣었더니 여기는 이만큼이 그냥 다 빵이 돼버리면서 여기는 요 녀석만 관찰해봤더니 4a 더하기 4네요. 그죠? 4a 더하기 4가 돼요. a 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구해진 요 녀석이 뭐가 된다? Rx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답을 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할 거냐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아쉬우니까 얘들아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음, 뭐 해볼까? 딱 하나만 더 할게.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 얘기긴 한데 모르겠으면 꼭 질문해요. 알겠죠? 이런 거 하나만 해보자. 오케이? 이런 거는. 3, 스텝 3짜리 하나 정도는 해봐야지. 오케이,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얘가 됩니다. 이건 인수분해 공식으로서 암기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얘를 봤을 때, 얘들아, 요렇게 생긴 얘를 봤을 때, 거기다가 얘를 곱하기만 하면 훨씬 더 심플해져. 라는 생각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됐어? 다시, 이렇게 생긴 애를 봤을 때, 여기다 얘를 곱하기만 하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궁금한 게 얘지.
얘로 나눈 나머지. 이 녀석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딱 봤어. 그럼 이거 지금 지저분하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다 내가 x-나 대충 곱해버리면 거기는 걔가 x의 5제곱 빼기 1이 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x-1 x의 5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자. 여기 x의 14, x의 13, x의 12, x의 11, x의 더하기 1 이렇게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이 녀석을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는 뭐가 궁금하다고? 나머지가 궁금하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최대한 나는 얘로 최대한 묶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죠? 얘로 묶어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인데 여기는 요 녀석은 일단 봐봐. 여기에는 4개고 여기는 얘는 몇 개? 총 5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식을 좀 이렇게 변형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얘를 x의 14 더하기 x의 13 더하기 x의 12 더하기 x의 11 더하기 x의 10 빼기 x의 10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이유는 뭘까?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x의 10으로 묶었을 때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모양 자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어?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똑 떼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똑 떼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x의 10제곱 빼기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5제곱 더하기 1에다가 x의 5제곱 빼기 1로서 생각할 수 있겠지. 더하기 x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만큼은 전부 다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 그럼 여기는 이 식을 내가 뭘로 묶어버리면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안쪽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x만 남을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라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는 거야. 됐어?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 얘 플러스 x의 10제곱하고 마이너스 x의 10제곱을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해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얘로 묶고 싶어.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여기다가 이걸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처리가 되는데 얘가 처리가 안 되면 걔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얘도 처리가 되면 얘도 처리가 될 게 분명한 그런 녀석을 더하거나 빼주면서 우리는 식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당연히 숙제로 다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숙제로 다 해봤으면 좋겠고 안 되는 거는 질문 다음 시간에 하고 시작합시다. 고생했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